네, 안녕하십니까. 소개 감사드립니다. 이런 훌륭한 세션에 발표할 수 있게 돼서 영광이고요. 제가 오늘 말씀드릴 부분은 카디오제닉 샥 환자에서 이제 리버스클라리제이션인데 아무래도 MCS 부분이 빠질 수는 없어서 MCS와 이제 리버스클라리제이션 스트래티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이제 카디오제닉 샥에 대해서 최근에 스테이징을 나누는 것은 스카이 스테이징을 사용을 많이 하고 있고 스테이지 C가 이제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카디오제닉 샥을 얘기합니다. 하이포퍼퓨전이 있고 거기에 이제 디터리오레이션 되는 경우 스테이지 D, 거기에 이제 정말로 카디악 어레스트가 나고 심정지가 오는 환자들이 카디악 스테이지 E가 되는데요. 다음에 두 가지 케이스가 저희 한두 달 전쯤에 제가 당직 서면서 본 케이스인데 비슷해서 좀 비교해 보자 가져왔습니다. RCA에 이제 스롬보틱한 토탈 오클루전이고 LAD도 막혀 있고요. 이 환자도 58세 남자인데 둘 다 샥이었는데 RCA가 스롬보틱한 MI고 여기도 LAD가 막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환자는 PCI를 먼저 하고 이제 에크모를 이게 디터리오레이션 돼서 스테이지 D로 에크모를 한 케이스고 두 번째 환자는 에크모를 먼저 했고 이제 어레스트가 나서 먼저 했고요. 그 다음에 PCI를 하게 된 케이스입니다. 스카이 스테이지 E 클래스고요. 이 환자가 둘 다 이제 PCI 하고 뭐 스롬보스 많이 빼고 이렇게 플로우 없고 LAD로 가는 콜라테랄 확인하고 이제 이젝션은 꽤 괜찮은 양상이었고 두 번째 환자는 RCA에 스텐트 하고 LAD 보니까 아뉴리즈말 체인지가 있고 월모션도 한 36% 정도 됩니다. 두 환자 중에 어떤 환자가 더 예후가 안 좋았을까요? 저도 이제 두 번째 환자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이제 경과를 보니까 좀 예후가 달라졌습니다. 이 환자는 스카이 스테이지 D였지만 처음에는 이젝션도 괜찮고 LV 월이 septum이 괜찮았는데 갑자기 VSD가 한 딜레이드 한 5일 정도에 발생을 하였고요. 주로 이 환자 여기 보시면은 에크모를 하게 된 이유가 RV 임팍이 심하게 와서 이게 해결이 잘 안 되어서요. 에크모가 계속 유지됐고 거기에 이제 뉴모니아 겹치고 이러면서 예후가 안 좋아졌고 이 58세 남자 환자분은 이제 LAD에 콜라테랄이 이렇게 잘 가는 것을 확인하고 이제 어뉴리즈말 체인지 보니까 CTO였던 게 확인한 것 같고 에크모 위닝 3일 만에 하고 디스차지하고 CTO PCI는 추후 계획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아직도 이런 샥 환자에 대한 매니지먼트는 저희가 아는 부분도 많지만 좀 디시전이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LV 페일러에 그리고 RV 페일러, 레스피레이터리 페일러에 모두 이제 VA 에크모는 다 사용할 수 있고 LV 페일러에는 임펠라, 탄데마트, IABP를 쓸 수 있지만 우리 환자 같은 RV 페일러는 임펠라 혹은 VA 에크모라서 이제 저희는 옵션이 하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ESC 가이드라인에서 현재 MCS에 대해서 레코멘드 하는 것을 보면 ACS가 있고 이제 카디오제닉 샥이 있을 경우에 이제 에이지, 코모비디티, 뉴로로지컬 펑션 이런 걸 고려해서 적절한 환자를 잘 선택을 해라가 클래스 2B 정도의 레코멘데이션인데요. 코리아 가이드라인에서 좀 더 컨센서스 리포트를 보였던 바가 있죠. MCS에 대해서 현재 에비던스 베이스드로 얘기할 수 있는 것은 IABP 루틴 유즈는 하지 마라. 그리고 뭐 메카니컬 컴플리케이션이 있을 때는 IABP 써볼 수 있다. 그리고 이제 리프렉토리 샥일 때는 쇼텀 MCS 도움이 된다. 그리고 CPR 한 경우에는 VA 에크모가 더 낫겠다. 이 정도인데요. 현재는 이제 이 환자분들이 너무 이제 시비어하니까 이제 RCT들이 진행되기 어려운데 이제 ECLS 샥이나 유로 샥 같은 것에서 최근 RCT들이 진행이 되고 있고 앵커 연구도 마찬가지로 에크모에다가 IABP, 임펠라까지 쓰는 연구들이 추후에 이제 결과가 나올 예정입니다. 이런 MCS를 우리가 에비던스도 많진 않지만 얼리 MCS를 레코멘드하는 게 최근 트렌드인데요. MCS를 어플라이 할 때 옵티멀한 서포트도 중요하고 컴플리케이션을 줄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옵티멀 타이밍을 맞추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클래스 2처럼 우리가 셀비지 목적으로 쓸 때는 어쩔 수 없이 VA 에크모를 쓰지만 BCD1 환자들은 이제 얼리 MCS를 적용하면서 환자를 스테빌라이제이션 하는 게 목적이고 다른 MCS들도 좀 고려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얼리 MCS의 인디케이션은 이제 지속적인 헤모다이나믹하게 일렉트리컬, 레스피렉토리 인스타빌리티가 있을 때 써볼 수가 있겠습니다. VA 에크모를 이제 카디악 어레스트 전에 이제 얼리 어프로치 해주면 더 좋다는 보고들이 국내 데이터로도 보고가 돼 있고 이 레스큐 레지스트리에서도 보면은
샥 투 에크모 타임이 빠를수록 좋다라고 권고가 되고 있고, 요 임펠라도 PCI 전에 써야지 아웃컴이 좋아진다라고 보고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저희 환자들 중에서 이렇게 혈압이 떨어져서 스테이지 D였고 VT여서 먼저 에크모를 시행하고 CAG PCI였던 환자들은 예후가 아주 좋았고요. 이 82세 고령이고 샥이었는데 이노트로픽스로 안정이 잘 되었지만 엔지오그래피컬리 보니까 LV도 잘 안 뛰고 너무 디퓨즈해서 이 환자도 스테이지 C로 에크모 퍼스트하고 PCI 했더니 바로 많이 좋아졌었던 이런 환자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LV 언로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MCS라고 하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기전이 조금씩 다르죠. 그래서 VA 에크모를 일반적으로 저희가 다 쓰고 있지만 사실은 이 칩 프로시저에 있어서는 생각해 보면 VA 에크모는 이 애프터로드를 증가시키고 LV 필링 프레셔를 증가시키기 때문에 좋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예를 들어 이런 임펠라나 IABP 같은 경우에는 애프터로드를 감소시키고 LV EDP를 낮춰주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IABP 같은 경우는 아터리얼 프레셔를 다이아스톨릭 필링을 증가시켜주기 때문에 좀 더 이 칩 프로시저에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보는데요. 기존적으로 좀 살펴보면 우리가 MI 환자라 그러면 이렇게 인팍이 생기고 옥시젠 서플라이가 인팍 에리어에 줄어드는데, 우리가 자주 아시는 프레셔 볼륨 커브에서 보면은 엔드 다이아스톨릭 프레셔가 올라가고 엔드 시스톨릭 프레셔 볼륨 이제 이 슬롭이 감소하면서 스트로크 볼륨 자체가 줄어들게 되고 이게 진행되면 리모델링이 되는 게 기전인데, 여기에 이제 바로 프라이머리 리퍼퓨전만 하면 이제 카디악 아웃풋은 좋아지지만 증가된 LV 프레셔랑 월 스트레스는 호전이 되지 않아서 이 보라색 정도로만 볼륨을 회복할 수가 있지만, 우리가 언로딩을 한 30분 정도 미리 퍼퓨전을 해준다면 이렇게 LV 프레셔나 월 스트레스 그리고 마이오카디아 옥시젠 컨섬션을 줄여서 초록색으로 이동을 시키고 리퍼퓨전을 해주면 훨씬 더 프레셔 볼륨 에리어를 확보할 수 있다는 게 이런 이론이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요 인팍 에리어도 줄일 수 있고 이제 리모델링도 줄일 수 있다라는 근거를 가지고 이제 임펠라가 이제 시도가 되고 있는데, 요게 이제 파일럿 스터디로 2019년에 보고된 게 30분 정도의 딜레이를 시키면서 언로딩을 시키고 PCI를 했던 건데요. 이제 카디악 MR이나 웨이스에서 차이를 보이진 못했지만 그래도 이제 딜레이를 시켜도 괜찮다라는 피저빌리티는 확보를 한 연구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효과적인 측면에서 좀 떨어지는데, 그 이유는 우리가 이제 크로닉 하트 페일러는 엘바드 쓰면은 이제 확실히 이펙티브하게 볼륨이 좋아지지만 요 경우에는 이제 숏 언로딩 듀레이션 타임이 문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좀 해보았습니다. 최근에 아주 선진적인 유타 샥 팀에서는 막 이런 LVDP를 재고 하트캣을 한 다음에 MCS 서포트해서 시술을 하자 이런 움직임들이 있고요. 콤플렉스 PCI 자체에서도 핫캣을 해서 하자고 하는데 현실과는 조금 동떨어진 것 같기는 합니다. 리얼월드 아웃컴에서 임펠라가 이제 이 라지 데이터를 보면 에크모와 비교해서 아주 좋은 효과를 보이지는 못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좀 인디케이션을 스페시피케이션 하는 것이 필요한 작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임펠라는 심지어 IABP와 비교해서도 아웃컴이 안 좋았는데, 그것은 아마도 이제 블리딩 같은 컴플리케이션이 많았기 때문인 것 같고, 이 IABP는 이전부터 흔하게 많이 썼지만 IABP 샥2 트라이얼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확 사장이 되게 되었는데, 이때 이 트라이얼은 사실 IABP가 네거티브 아웃컴을 보였지만 PCI 전에 시술을 한 이펙티브한 시술을 한 경우가 15% 미만이었다는 점에서 한계가 명확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0년 ESC에서 우리가 루틴 유즈는 하지 말자로 권고가 바뀐 게 되겠고, 그렇지만 에크모를 쓰면서 IABP 쓸 때는 오히려 괜찮기도 하고, PCIS1에서 하이 리스크 PCI 이젝션 프랙션 낮은 환자 롱텀을 보니까 괜찮더라라는 데이터도 있어서 적절한 환자에 써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자면 스카이 스테이지 C나 동반 사용하거나 메카닉 컴플리케이션이 있을 때는 써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내에 이제 양정훈 선생님이야 이제 말씀하셨던 곳에서도 스카이 E나 D나 에크모 쓰지만 스카이 C에서는 IBP도 써볼 수 있겠다 정도로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리바스큘라리제이션은 어떤 게 좋은 것이냐인데, 샥 환자에서는 2016년까지의 메타를 보았을 때 멀티베슬 PCI가 모탈리티를 올린다 돼 있고, 롱텀은 뭐 비교적 비슷하다라고 되어 있었고, 2017년에 우리가 컬프리 샥
트라이얼이 발표되면서 컬프린 리전 온리 PCI의 베네핏을 입증한 연구가 되는데요. 이 연구는 에크모 사용량이 20% 정도여서 리미테이션이 있던 연구였지만 30일에는 컬프린 온리가 괜찮고 1년에는 비슷한 것을 보아서는 이제 어큐트식의 브레인 인저리가 그리고 모탈리티에 반영이 된 걸 봐선 이제 딜레이드 된 프로시저 타임 그리고 헤모다이나믹 언스테이빌리티가 관여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스테미 non-ST ACS에서는 루틴 PCI로 멀티베스라는 것은 권고되지는 않습니다. 다음으로는 그렇지만 이제 MCS를 우리가 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이런 멀티베스 PCI가 더 좋을 수도 있는데요. 이게 이제 스몰 데이터긴 한데 이제 얼리 MCS를 적용하고 나서 멀티베스과 컬프릿을 보았을 때 아웃컴이 비슷했고, 그리고 요거는 이제 라지 레지스트리 가지고 이제 PS 매칭에서 7,800명을 보았는데 이너스피탈 모탈리티는 멀티베스 PCI를 한 군이 오히려 좋았고, 다만 이제 다이알리시스 같은 컴플리케이션은 좀 더 많았다라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최기용 선생님이 얼마 전에 아마 유럽 가서 발표한 것 같은데 레스큐 레지스트리에서도 우리가 에크모를 하면 애프터로드 필링 프레셔가 올라가서 칩에서 안 좋을 수 있는 게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멀티베스 PCI를 했더니 더 아웃컴이 MCS 서포트하는 상황에서는 좋더라라는 보고를 한 바 있습니다. 이상 정리해 보면은 우리가 이제 카디오제닉 샥에서는 리버스큘라리제이션에 더해서 이 카디악 아웃풋을 효과적으로 올리는 MCS를 빨리 적용하는 게 중요하겠고, IABP는 이제 선택적으로 사용해 볼 수 있겠고, 임펠라도 이제 블리딩 컴플리케이션이나 이제 타이밍이나 인디케이션이 정립이 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샥에서 컬프린 리전 온리가 일단은 기본이고, MCS 서포트를 하는 경우에는 이제 멀티베스 PCI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